20%는 너무 많다. 10%로 낮춰달라.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가 정부의 분담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올해까지 6,440억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호소하며 분담금을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분담금을 줄이는 게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과 50억 달러어치의 차관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아직 기존 계약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분담금 문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경제난보다 KFX 사업에서 자신들이 체결한 조건이 불리하다며 뒤늦게 한국에 유리하게 협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만약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대로 분담금 지분을 낮추면 정부와 국내 업체 분담금을 뺀 수천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를 빼고 독자 개발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 새로운 의견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내쫓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가자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술력이 좋고 자본도 풍부하기 때문에 합작을 하면 윈윈 전략이 될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KFX에서 A사 레이더를 만들 때 이스라엘과 협력해 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주요 부품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레이더 처리 장치와 송수신 장치는 이스라엘 에타사의 것을 도입했고, 나머지 2개인 안테나와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안테나 기술이 놀랄 정도로 뛰어나 이스라엘 기술과 우리 기술이 함께 만든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이 대단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스라엘산 A사 레이더에 비해 크기, 기능은 물론 전력 소모, 발열 문제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업체는 국산 A사 레이더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이스라엘은 기술적인 파트너로 새로운 개발을 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KFX에서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함께 기술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하고 생산 및 판매는 한국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산업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자국 기술 부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무기와 관련된 제휴에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과 자본도 없고 기본적인 신뢰조차 지키지 않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미국 군사잡지는 한때 이스라엘의 지형 추적 레이더를 채용한 한국의 KFX는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에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 보도를 보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예 인도네시아 수출을 하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원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출고 시 초청장을 전달했고,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참석을 알려왔습니다. 안현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은 KFX 전투기 출고 행사는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출고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참석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프라보워는 지지율이 당연 1위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코에 이어 프라보워는 무려 44%나 득표하며 아깝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 후보랑 25%나 차이가 나면서 차기 대통령은 프라보워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는 분담금을 안 주려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더욱 다루기가 힘들 것이란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프라보워가 독재자 기질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중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 관련 모든 교류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하며, 지금 국방 분야에서 한국을 고깝게 보지 않는데 민간 교류도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정적인 조코이 대통령의 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반대질하며 반환으로 보이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많은 무기체제를 한국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KFX 출고식 이후 인도네시아는 예정대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인대력도 한계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KFX가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고 한국이 해낼 수 없을 거란 장담에도 이를 뚫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산화 65%라는 수치에 숨겨있는 효율성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은 100%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부터 각종 미사일과 자주포까지 한국 무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는 경제성이 높지 않은 부분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부품을 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입 후 국산화를 위해서 꾸준히 개발해 국산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은 일본과 완벽하게 비교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무기를 파는 동안 일본이 경쟁력 있는 무기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국산화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 전업도, 국제적 고립은 세계적인 무기를 만드는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동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에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리 복구하는 핵심 부품 창정비 사업을 도입한 지 4년 뒤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최초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협력을 받은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독자 기술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전력은 이번 KFX에서도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KFX의 국산화율이 65%니까 100%가 아니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냐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KFX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사용하는데 현재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드 앤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 곳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에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고 연구해 기술 표준을 만든 곳들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추월은커녕 추격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의 엔진을 먼저 들여오고 이를 토대로 놀라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X 엔진의 부품 국산화율이 39%로 올라가며 앞으로 10년 안에 자체 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올해부터 핵심 부품을 뜯어보고 조립하면서 기술을 익혀왔고 핵심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자 내구도 시험에서는 직접 1000만 번씩 구부리고 흔들어 부러뜨리는 등 전투기 엔진 등 중요한 기술들을 밤낮 없이 4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결국 먼저 선진 기술을 도입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KFX는 로키드 마틴도 부러워한 한국의 최첨단 자동 조립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2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최종 조립 단계에서 동체 자동 체계 시스템을 사용해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시간도 80%나 단축시켰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1000대도 뚝딱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에서도 처음에는 외국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도입하기도 했지만 순식간에 우리 기술로 더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KFX에서도 한국은 선진 기술을 도입해 더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마였습니다. 미국 경찰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미국 공영 라디오 PRI에서 그에 비교되는 한국의 시위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국 경찰에게 미국 경찰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문가로 통하는 한 영국인에게 한국에서 폭력 시위는 어떻게 옛일이 됐을까?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영국인은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이 20여 년 전 국제사회의 지탄 속에 체류탄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 이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고 동시에 시위대도 폭력의 사용은 시위 명분을 깎는 행위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위 문화도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계속 속죄해오고 있으며 올해 60항쟁 33주년을 기념해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는 한국경찰청 인권보호 개장의 설명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경찰과 시대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촛불혁명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정통하지 않았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답변인 것입니다. 그 영국인은 바로 마이클 브린으로 영국의 작가이자 컨설턴트이자 대한민국과 북한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언론인이었고, 현재는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국인 영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살아온 날이 더 많은 38년째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한국인을 말하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인의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이 책은 한국으로 오는 외국 기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자 생활을 한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특징, 함께 확인하시죠.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브린은 저서 한국인을 말하다에서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쓴 시기가 있어 지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출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도 최상위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는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이었다. 그래서 내 동생, 내 자식만큼은 내가 굶더라도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하게 했다. 이러한 학문에 대한 열망이 지능이 높게 나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없는 나라. 맞습니다. 회식을 2에서 3차까진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아침엔 정시 출근을 하죠. 물론 지금은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놀 때도 확실히 노는 우리 민족. 맞습니다. 세 번째,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죠.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한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대지의 작가 펄 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자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했고,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인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문자, 세계의 알파벳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언어학자인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언어라며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국가 중 하나인 나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총 한 자루 만들 수 없었던 과거를 가졌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 6위의 군사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내전으로 분단된 국가는 몇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외세에 의해 분단된 국가죠. 한국이 강대국이 되어 북한을 흡수 통일하여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동방예의지구,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일본은 지금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있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그때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나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여성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형님, 누님, 아우님들이 남녀로 갈라져 싸우실까봐 더 이상의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자손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BTS, 싸이, 블랙핑크. 이틀 세 팀만 호명해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이용하기 편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역은 사람이 뛰어내릴 수 없도록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외국 사람들이 보면 미래의 지하철 시설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1번째는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적어도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2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태계 복원에는 물론 전문가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120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 많은 인근의 대마도까지 가서 쓰레기 수거 봉사를 한 것을 보면 봉사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한국, 북한을 제외한 한글을 국어로 삼고 있는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 단위의 아프리카 오지의 일부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의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세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13번째는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IMF,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시발점은 알 수 없으나 대한제국의 국제보상운동처럼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은 곧 달러처럼 쓸 수 있으니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산된 외채 상환 금 모으기 운동은 1998년 1월부터는 KBS 방송국의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보상과 헌납의 방식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반지와 돌반지가 나왔고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놨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도 금으로 된 자신의 십자가를 내놨습니다. 부모의 등에 업혀온 코흘리의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수백만의 국민들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